실손보험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5세대 개혁안이 발표가 되면서 보장은 줄고 자기부담금은 한층 높아질 예정인데요. 이대로라면 큰 병 앞에서 힘들게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보험을 무작정 많이 가입하는 건 오히려 위험해요. 보험료만 많이 내고 정작 꼭 필요한 순간에는 실속 있는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줄어든 실손의 허점을 정확하게 메꿔줄 수 있는 필살기라고 생각을 하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암에 대한 병원비 전부를 개인이 모두 다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대비해 두시면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든든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다. 세 번째, 일부 회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호르몬 치료까지도 보장을 해준다. 네 번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는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 암 주요 치료비 플랜은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시 각각 2천만 원씩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중입자 치료 시 5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암 치료 중에 비급여 치료에만 보장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징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보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급여 암 치료비만 대비하면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암에 대한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로 나뉩니다. 급여 의료비는 국가에서 공인해준 의료행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공단 부담금과 그 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암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가에서는 암의 진단이 될 경우 5년간 급여 의료비 전체의 95%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바로 산정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첫 진단 후 5년간 급여 항목의 95%를 지원받고요. 만약에 잔존암이나 재발 시에는 추가로 5년씩을 더 연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여 항목의 95%를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초과분은 실비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암에 대한 급여 의료비는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해도 실비보험이 있으면 연간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95%나 지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오직 급여 의료비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급여 의료비로만 3억 원을 지출하셨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 암 치료비로 급여 항목에서 3억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산정특례제도 95%를 적용하면 2억 8,500만 원은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 부담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실비보험에서 80% 보상받으면 나머지 300만 원 본인 부담금 생기잖아요. 이때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요. 나머지 100만 원도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95%나 지원되는 산정특례 제도가 오직 급여 의료비 항목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급여 의료비로 3억 원을 지출했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아예 없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으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해서 3억 중에 5천만 원만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산정특례 제도 같은 1차적인 지원도 안 되다 보니까 급여에 비해서 비급여 항목은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인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암주요 치료비 보험은 바로 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도 43,134원밖에 안 합니다. 보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해 주고요. 방사선 치료 시 2천만 원, 약물 치료 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일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셨다면 연간 6천만 원씩을 받게 되는 거죠. 최신 의학 기술도 보장이 되는데요. 수술에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항암 약물 치료에는 카티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에 세기 조절 치료, 양성자 중입자 치료까지도 보장을 해주죠. 심지어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호르몬 치료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현재 많은 암주요 치료비 보험회사 중 호르몬 치료를 보장하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몇몇 암종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암종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목시펜 같은 항호르몬 치료제를 통해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해야 되는데요. 이 플랜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남성분에게 있어서도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항호르몬 치료가 필요한데요. 전립선암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항호르몬제가 필수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암은 남성암 발병 순위 2위,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 순위 1위인 암입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되는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첫 1회에 한해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도 들어있는데요. 이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허가된 중입자 치료센터에서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중입자 치료기기 중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딱 한 대만 존재하는데요. 반면 전체 가동 기기 중 7기가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가동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기기가 한 대뿐이라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해외 원정을 나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특약은 해외에 나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대기하지 않고 즉각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기존 암치료비 특약들은 첫 진단 후 10년 동안만 보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덕분에 전이나 재발 시에는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플랜은 10년이 아니라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40대에 대장암 판정 받으시고 완치된 다음에 30년이 지난 70대에 췌장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받았던 분이 계세요. 만약에 이 지인분께서 10년만 보장하는 암치료비 가지고 계셨다면 70대에 새로 발병한 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거겠죠. 첫 진단 후 10년만 보장하는 암치료비 보험과 만기까지 보장하는 보험료 차이는 이 정도인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약은 어떤 암에 걸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암에 진단이 되었을 때 이미 전이 되었을 확률이 전체의 49.1%,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암에 걸린 환자 2명 중에 1명은 이미 전이 된 채 뒤늦게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암 진단비 같은 경우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의 유사 암종의 진단 시에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일반암 가입 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면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주요 치료비는 암에 대한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겠죠. 또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진단비와 달리 연간 계속해서 장기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플랜의 장점을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다른 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호르몬 치료도 보장을 한다. 두 번째, 해외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보장을 한다. 세 번째, 10년이 아닌 100세까지 평생 보장한다. 네 번째, 그럼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다섯 번째, 유사암도 일반암과 마찬가지로 보장을 한다. 여섯 번째,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받았던 전립선암 환자분은 30분도 안 돼서 치료가 끝났고요. 병원을 나가서 편하게 일상을 보낼 예정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입원보단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는 비단 중입자 치료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가운데 외래 환자가 약 108만 명, 입원 환자는 83,662명 뿐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입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입자 치료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받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가 여러분들에게 날아올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필요한 이유는 실손에는 연간 보장 한도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입원보다 통원 치료가 많아진 의료 현실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비보험 이 축소된 보장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암에 있어서 실손의 허점을 정확하게 메꿔줄 수 있는 필살기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 플랜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